아무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세를 뒤엎은 화려한 성공. 기록에도 희미한 또 하나의 전쟁, 또 다른 상륙작전. 단 한쪽의 상륙선과 772명의 학도병. 하면서 어머니 나는 죽는다 가면서 쓰러진 걸 보고 사람은 사지가 다 찢어져 버리고 피범벅이 돼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또는 문서를 되도록이면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아무도 기억해주지도 기록해주지도 않은 그들만의 기억. 요새의 젊은이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참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행동을 나만 알고 있지 요새 젊은이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 그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을 넘은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한국전쟁. 전쟁 직후 북한의 도발중지 참전 결의안 채택과 미국의 해군 공군 참전, 그리고 연이은 지상군 참전으로 한국전은 조기 종식이 가능한 듯 보였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북한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 한국과 미군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25일 만에 대전에 진입했다. 가속도가 붙은 북한의 남하로 전쟁은 33일 만에 부산으로 정부가 이전되고, 마침내 막다른 지점에 몰리면서 전쟁은 패전의 양상이 짙어갔다. (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은 서부 방어선뿐 아니라 포항을 위시한 동부 방어선에서도 위태롭게 진행됐다. 국군과 유엔군은 굉장히 낙동강 방어선상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막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북한군은 반대로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해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쟁의 마지막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절대 불리했던 한국전. 그 돌파가는 9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이루어졌다. 크로마이트 작전, 일명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3일 만에 다시 수도 서울을 탈환. 전세는 일순간에 역전됐다. 그런데 인천에서 대규모의 상륙작전이 있던 바로 전날 9월 14일 동해안에선 또 다른 상륙작전이 감행되고 있었다. 2,400여 톤의 LST 함선과 700여 명이 넘는 학도병이 투입됐지만 역사에 기록이 된 것은 인천 상륙작전뿐. 장서 상륙작전은 기록에서조차 희미하다. (5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 이들에겐 그 시절 학도병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대구 팔공산에서
인민군 박규포 탈환이 대구 시내에 날라온 겁니다. 바로 그 기관차 그 선거에. 그걸 보면서 아버지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군인을 가야겠습니다 해서 이제 젊은 혈기로서 에이 군인에 가서 총 가지고 한번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총수는 또 인민군 행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김일성 노래를 배운다든가 체력 강화와 정신교육, 간단한 전술교육만을 받은 학도병들에게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머리카락 깎은 사람도 있고 자기 손톱을 깎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사진 같은 거 무사히 이물을 갖다 전부 넣어가지고 이름 써가지고 전부 대대본모에다 다 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전투에 가서 죽고 나면은 그걸 이제 말하자면 유품을 해가지고 그 자기 고향에다 보내려고. 출동을 앞둔 하루 전 이들에게 지급된 것은 정식 군번 대신 인민군 군복, 스멜치 식량, 단약 50여 발이었다. 13일 날 1시쯤 육군부 광장에 떠나가지고 부산 사부도로 간 겁니다. 출동하러 이제 그때 나간 거죠. 이들은 772명의 학도병으로 구성돼 후에 772 부대라 명명됐다. 투지에 도착해보니까 거기에는 수천 명의 학생들과 그 우리를 환영해주는 인파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전의관 총참모장, 그리고 이제 그 강문무원 대령, 작전국장 뭐 이런 분들 모두 있고 환영을 받으면서 그 배에 이제 승선하게 된 거죠. 이들이 승선했던 문산호는 2,400여 톤의 LST-1 클래스 전차 상륙함으로 대규모의 인원과 물자를 수송, 상륙하는 데 쓰였다. 우리는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많은 그 배들이, 군함들이 우리를 감싸주고 있으니까, 아하, 우리는 목적지에 가도 뭐, 하나 그 무슨 뭐 기분 나쁘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흥분한 그 기분이었었죠. 772명의 학도병과 선장, 선원 42명을 포함한 총 840명이 승선한 LST 문산호가 출발했다. 1950년 9월 13일 오후 4시 미 해군 엔디코트함의 호위를 받으며 부산항을 떠난 문산호가 영덕군 장사리 앞바다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날 9월 14일 새벽 2시 30분. 상륙 시점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4km. 하지만 이들의 상륙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짙은 안개, 태풍 케지아의 북상, 높은 파도로 상륙은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래서 보니까 그 케지어라는 태풍은 불지요. 뒤에 보니까 배라고는 한 척도 없죠. 아하, 이거 우리가 이거 뭐 응? 죽으러 왔구나 하는. 최악의 기상 조건과 북한군의 직격탄 공격을 받은 문산호는 마침내 상륙 지점을 앞에 두고 좌초되고 말았다. 엄청난 화력으로 압박해오는 북한군의 반격.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상륙하라는 명령이 내려서 그 LST 문이 열리면서 일중대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전부 퉁퉁퉁 빠지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일중대는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했으니까 한 200여 명이 바닥고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중대의 상륙 실패 후 7명의 특공대가 해안에 도착, 상륙을 위한 도하작전을 실시했다. 육지와 연결된 4개의 로프로 시작된 상륙. 하지만 전면에 배치된 적의 조수의 대부분은 사격권의 무방비로 노출됐다. 상륙 감행 5시간 만인 아침 9시 1차 상륙이 완료됐다. 그 은폐물이 없었습니다. 백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손을 가지고 은폐할 만큼
그걸 그 자리에서 팠어요. 해안에 도착한 상륙부대는 접근전을 펼쳤으나 현저한 화력 차이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적의 화력을 무력화시킨 후 감행돼야 할 상륙작전. 장사 상륙작전의 한포 지원은 문산호의 호위를 맡은 엔디코트함 한 척뿐이었다. 전우가 이제 죽는 거예요. 총알 맞아가지고. 죽으면서 어머니 나는 죽는다 하면서 쓰러진 거 보고 참 눈물이 앞서고, 자, 죽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상륙에 성공한 772 부대가 상륙 지점에서 가까운 고지를 탈환한 것은 오후 2시 50분경. 이때부터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됐다. (15일) 정오, 상륙부대는 34시간 만에 장사동 일대 북한군을 소탕하며 고지를 점령, 교두보 확보에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고지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아주 어려웠죠. 하루하루에 자기 생명 유지하는데 온갖 힘을 다 쏟았죠. 어떻게 해가지고 쌀을 구했지. 그래가지고 그 바닷물로 가지고 밥을 지어하는데 천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먹어요. 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못 먹어. 그러나 부상과 배고픔보다 상륙부대를 더 위협하는 것은 바로 북한군의 반격이었다. 9월 16일 후퇴한 지 이틀 만에 북한 지휘군단이 2개 연대와 전차 4대를 동원 반격을 실시했다. 772 부대는 전멸 위기에 몰리게 됐다. 이제 후퇴병력이 나가지고 그 해안에서 그 모래사장을 건너서 거기서 이제 조치원호가 한 200m, 육지에서 한 200m 떨어진 거기다 체류해놓고 밧줄을 메고 공무포도를 이용해서 이제 승선하기 시작했거든요. 상륙 4월 만에 철수하게 된 772 부대는 다시 최초 상륙 지점인 장사동 해안에 집결. 다음 날인 9월 19일 새벽 6시부터 철수 작업을 시작했다. 미 공군의 공중 지원과 함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철수 과정은 상륙 작전만큼 어렵게 진행됐다. 우리가 적의 박격포 직격탄을 몇 번 맞았어요. 머리는 머리, 손은 손, 발은 발대로 그냥 사지가 박격탄에 파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피범벅이 되고 기름에 그런 상황이 오고 배는 옆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배가 안 빠져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대를 살리기 위해서 소는 희생시켜야 한다는 미국 그 소령, 공간 소령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를 떠나게 된 거죠. 그때 육지에는 한 2개 소대 병력이 아직 배를 못하고 그 당시 조치원호에 타지 못하고 해안에 잔류한 부대원은 30여 명. 그들 대부분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다. 이게 소대 정도 되는 병력을 참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못 태우고 못 오는 사람을 보았을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동료들을 저리 놔두고 우리만 산다고 간다는 게 어제 죽으시면 또 모르지만 산 사람은 그냥 버리고 온다고 하는 거는 정말 가슴이 아팠죠.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인 9월 14일 동해안 장사리 앞바다에서 펼쳐진 또 하나의 상륙작전.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부산항에 도착하기까지 일주일간의 그들만의 전쟁, 그들만의 상륙작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이제 그곳엔 전쟁의 흔적은 없다. 남겨진 병사들도 없다. 하지만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병문 앞에. 처음에 그 나무 밑에 그들을 뒤잡아 대놓고 총수들하고 772명의 학도병과 그들의 전쟁을 선명히 기억하는 마을 주민들. 이 배 있는데 가니까 이 바닷가야 한 포 떨어진 자리야. 그 군인들이 학도병 그 모자도 하얀 테 둘린 모자가 있어요. 그 모자도 많이 있고. 바로 요 앞에 여기서 요 앞에 요거거든요. 예. 14살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갈 때 만 23살에 내가 군대 갔거든요. 그때까지 배가 그대로 있었어요.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장비를 폭파해가지고 그래 뭐지 앞부분은 완전히 다 들고 가고 파내가 들고 가고 뒷부분은 워낙 깊이 묻혀가지고 못 파가지고 그냥 지금도 아직 묻혀 있습니다. 772명의 학도병을 태우고 부산을 출발했던 LST 문산호. 장사 앞바다에서 좌초된 불운의 함선은 59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파도에 쓸리고 모래에 파묻혀 그 어디에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나마 남아있는 장사 상륙작전의 흔적은 이름도 없는 가며뿐이다. 요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야, 학생들 나이라는 말. 지금 뭐 산소에 이제 나이 좀 들고 많은 사람들은 아 여기 산소이구나 이래 이제 알지. 젊은 사람들 여기 뭐 그러니까 여기 보소. 여기 산소 옆에 여기 뭐 전부 저기 했잖아요. 텐트 쳐놓고 뭐.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전투를 상기시키는 것은 죽은 병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이 전부다. 지나가면서 문영도 하고 경례도 하고 이래 갑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죽은 그 영령들의 그 참 넋을 되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본 작전명 제174호에 의해 시행된 인천 상륙작전의 양동작전. 그러나 그 전투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미미하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 상급부대에 있어서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동해군사령관이 장사돈 작전이 끝나자마자 무슨 지시가 내려오나 하게 되면 한국군이 아무리 적은 작전이라도 정식의 개토를 밟아서 결의대로 해라. 그렇다면 인천과는 상관없는 단독작전이란 말입니다. 장사 상륙작전의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 6번 작전명령서의 확인이 필요했다. 작성한 그냥 그 바로 날필로 쓴 원본이고요. 이게 원본이고. 1950년 9월 10일자로 기록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제174호의 지휘계통을 살펴보면 당시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의 명령에 따라 독립 제1유격대대인 772 부대에게 하달되었으며 작전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작전기획국장 강몽봉 대령이 계획했다고 기술돼 있다. 장사 상륙작전의 계획 단계에서 보면은 한국군 그 지휘계통으로는 확인이 되는데 유엔군의 지휘계통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8군하고서 우리 육군본부하고서는 이제 이게 협의가 됐지만은 그 상부에 해군 작전이니까 극동해군사령관이나 한국해역에 작전하고 있는 95기동부대 사령관한테는 이게 보고가 되셔야 될 텐데 거의 보고가 안 됐다는 거 하나 하고 동해전대사령관이 이제 이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772 부대에게 전달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서. 당시 부대에게 맡겨진 임무와 상륙을 감행하기 위한 대책, 어디를 살펴봐도 미군과의 협조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유격전을 기록한 한 자료에 의하면 장사 상륙작전은 원래 772 부대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작전은 원래 미 8군 특공대에게 주어진 임무였으나 미 8군의 훈련으로 국군 제3사단이 맡기로 돼 있었다. 미군이 장사 상륙작전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자료는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 해군의 한국전쟁 공관서에 의하면 장사 상륙작전은 미 8군에 의해 시도된 실패한 상륙작전이라고 기록돼 있다. 미 8군이 실제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었으며 미 해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하게 군함이 한 척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막 시료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그냥 섹시기가 날라와서 이제 기중 수사를 해주고. 한포 사격이 많았어요. 한포 사격이 많아가지고 그 앞에 저기 그 기관 단총 그 아주 발역이 심해가지고 막 올라오는 거 군함에서 한포가 날라올 때는 조금 그게 멈췄을 때에 이제 고지로 올라가는. 실제로 작전 그 당일날의 상황을 보면은 유엔군의 지시나 또는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보면은 작전 당일날 상륙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그 LST를 그 작전 지역까지 가는데 그 호위를 맡았던 미 구축함이 이제 따라갔고요. 그다음 명령에 보면은 그 유엔 공군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엔군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단독 작전은 아닙니다. 장사 상륙작전이 인천과 관계없는 단독 작전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또 하나의 의문점, 바로 감행 시기. 장사 상륙작전은 군산과 삼척에 양동작전이 이루어졌던 14일에 이루어졌다. 단독 작전이었다면 굳이 병력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양공작전은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주 작전 부대가 아닌 다른 작전 부대가 그 주 작전을 기만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그런 작전을 양공작전, 영어로는 페인트라고 합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은 1급 군사 기밀이었고 북한도 상륙을 인지했으나 날짜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인천 상륙 전 군산과 삼척에선 주된 작전을 기만하기 위한 양동작전이 필요했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은 이런 일련의 양동작전을 활용 5,000분의 1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다른 양동작전과 달리 왜 장사 상륙작전은 묻혀지게 된 것일까? 한국 전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미국의 한 연구소. 이곳에선 한국전에 대한 자세한 자료 보관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장사 상륙작전에 대한 기록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Somebody else that might have had reference to it. And the reason why I think that you're not getting a lot of information is that this was fought by partisans, not by regular army. So once we had this much information, then I began looking for somebody else that might have had reference to it. And what you find is in Ivanhoe's book called Dark Moon, Ivanhoe was a U.S. Army officer that worked with guerrilla units in the war. Wrote this very fine book. And he has the most I have found anywhere. We've got about 200 books, and none of them mention it at all. But he has actually pinpointed it.
about 22 miles to the north here. And then he describes exactly what happened. And in effect, what happened was the troops landed, were successful, went to the top of the hill, kept the supply line disrupted for about 7 or 8 hours. Then when they began to pull back, the LST that they had come ashore in was damaged. 그렇다면 한국 전쟁에 있어 장사 상륙 작전이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My guess is there wouldn't be one American in 5,000 that would even know this took place. They know the Incheon landing. They're familiar with MacArthur. But the realization that that came off because, in this case, South Korean groups were doing a like invasion, smaller, but nevertheless designed to draw the attention. 실제 육군본부에서 이 작전을 구체적인 목적은 후방 교란이지만 전반적인 당시의 전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는 분명히 양공 작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황을 고려했을 때 장사 상륙 작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문서상 밝혀진 목적, 적의 후방 교란. 8월부터 시작된 낙동강 전투는 아군과 유엔군 모두에게 최악의 순간이었다. 포항을 적에게 뺏기게 되면은 부산으로 연결되는 직통로가 개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아군의 방어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 부산이었는데 부산까지 그 최단 거리의 길이 적에게 개방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2달 만에 반격의 준비는커녕 방어선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아군은 드디어 마지막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됐다. 때문에 장사 상륙 작전은 적의 후방을 교란시켜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또 장사에 상륙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장사리를 관통하는 7번 국도 때문이었다. 장사를 지나 포항으로 이어지는 7번 국도는 당시 동부전선의 유일한 보급로였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 차단하면 포항 기계 일대를 공격 중인 북한 제12사단과 5사단에게 큰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장사동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곳을 점령하는 것은 보급로의 문제뿐 아니라 낙동강 동부전선의 안위 여부를 결정짓는 일이기도 했다. 특히 이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인해서 이 작전적이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이 반격을 하더라도 그렇게 대규모 병력이 오지 못한다는 거죠. 북한군의 자료나 소련군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쪽 지역에 방어하고 있던 북한군 5사단에서 정규 부대 1개 대대 이상의 병력을 차출을 해서 장사 지역에 투입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형산강을 연해서 공격을 하던 북한군의 병력들이 많이 약화됐다라고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장사 상륙작전의 목적 두 번째, 또 하나의 상륙작전. 1950년 그 9월 상황은 아군 그 상황으로서는 대단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상륙작전 감행 4시간 만에 월미도 점령. 하루 만에 인천 상륙의 성공. 현대 전쟁사가 기록하는 가장 극적인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그러나 그 시작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희박한 성공률만큼 위험 요소가 많았던 작전이었기에 성공을 위해선 적을 기만하는 양동작전들이 반드시 필요했다.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이와 같은 작전이 적 자신들의 후방에서 상륙작전이 실시됐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인천이라는 상륙작전 지역을 기만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인천 상륙작전이 양공작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So what he wanted to do was to cut into Incheon, move across Korea as fast as he could, and cut off North Korean supplies for the troops which were at this point all the way down as far as nearly as Pusan. In this particular case, what they wanted to do was to slow down the movement of supplies to the North Korean Third Army. And in order to do that, they landed in an area which made North Korea alert to the fact that their supply line was in danger. They pulled troops away from the other battle lines to drive the South Koreans out. So while they were only successful in staying there, less than 12 hours, they were successful in accomplishing what they went there to do, to draw the attention away from what was going on at Incheon. 장사 상륙작전을 재조명하는 두 번째 키워드, 772명의 학도병. 당시 학교는 휴교 중이었다. 매일 학교에 나가서 지키고는 있었으나 어린 마음에도 나라가 없는데 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채로 나의 교회 독립친구 12명과 함께 유격대에 입대했다. 1950년 8월 대구 팔공산에 북한의 박격포가 투하되며 긴장은 극도에 다다랐고 학도병의 지원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근본적으로 학도병들을 상륙작전에 투입했다라는 건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그런 작전이었지만 정기군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륙작전. 심지어 제대로 훈련도 안 된 학도병들에게 이 작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륙작전이었을지 모른다. 미 특수부대나 국군 3사단에게 맡겨진 작전이 학도병에게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에 낙동강 전선과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한 그 작전에 병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양공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병력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병력과 장비로 가지고 기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학도병들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편성해서 장사로 상륙을 했던 것입니다. But there's nobody left. I mean, you have 100,000 North Koreans moving south. Syngman Rhee has pulled his government out of Seoul, moved it across the Han River. There's nobody left. The army, much of the army the South Korean army was trapped on the north side of the Han River when they blew the bridges prematurely. And those people kind of faded into the background and emerged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to fight again. There really wasn't anybody else. 장사 상륙작전을 재조명하는 세 번째 키워드, 잊혀진 전쟁. 전사를 쓰는 사람들이 항상 정권을 가지고 논하는데 물적 증거를 위주로 해서 쓰니까 이것이 전사에 그렇게 반영 안 되지 않았는가. 이 작전이 극도의 그 기밀을 유지하는 그런 작전이었고, 그 다음에 육군 단독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입된 부대가 정기군 부대가 아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장사 상륙작전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도 그렇게 남아있질 않은 상황이 되게 된 거고, 이 작전이 후방 지역에서 근거지를 확보하는 그런 작전이었다면 실패한 작전이지만, 후방을 교란하고 또 주 작전이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기만하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실시됐다면 작전은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맥어더 장군은 전후 이명엄 대위를 통해 772 부대의 노고를 치하하는 친필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친필서에 의하면 메가더는 장사 상륙작전을 인천 상륙작전의 지원작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도병들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 그리고 2009년 59번째 돌아오는 9월 14일 그들은 이렇게 또다시 장사에 모였다. 1년이 아니라 60년이 됐는데 아예 소나무 자라는 거 맞아요. 이런 걸 누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요사이도 국민들이 아 이런 전투가 있었구나. 그걸 알아주면 그러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은 우리 생존자가 조금은 덜 서운하지. 야 많이 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에게도 변한 이곳이 낯설다. 노병들이요. 이걸 이렇게 봤으니까. 이 뭐래요. 여기에 전우들의 피가 좀 섞여 있을 거야. 우리 전우들 생각이 자꾸 나면서 슬프면서도 감격스럽고 막 그때 일이 옛날 이야기거리가 됐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때 상륙한 사람들 명단이에요. 여기 내일은요? 772명의 상륙 명단에서 찾는 자신의 이름. 윤승유. 가운데 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들이 참전한 전투를 기록한 유일한 증거다. 하지만 점점 이 기록을 찾아보는 이들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나온 게 이제 37명. 현재 우리 동지에 가입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37명. 이거 어떻게 이건 글쎄 말해. 부서졌는데. 이거 다시 어떻게 손대야지 안 되겠는데? 여기도 희미해져가는 기억처럼 손상되어가는 기록을 지킬 이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천문이 그 시체가 많았거든. 그 이골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천문이 거시할 때는 여기에 그냥 좀 크게 거시한 거죠. 자리요 경례. 59년 전에도 59년 후에도 이곳의 전투는 그들만의 것이다. 하지만 기록은 보존하려는 노력에 따라 다시 쓰여질 수도 있다. 최근 잊혀진 이 전투를 다시 재조명하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둘, 셋, 섬등! 장사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람들은 장사 상륙작전에 대해 새로 듣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14만 5천 평방미터 면적 안에 LST 배를 바다에 배치를 하고 모래 사장에는 그 당시 상륙작전을 그대로 재현하는 조각 동상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위령탑과 추모탑 해서 추모공원을 만들고 장사상륙작전 할 당시에는 학생들이 군번 없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라든지 국가가 어려울 때 학생들이 또 국가 주민들이
어려울 때 동참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만들고 앞으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9월 14일이 돌아왔다. 59년 전 이곳에서 숨진 학도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장사 상륙작전 합동위령제가 치러졌다.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보다 선명한 기억은 이날 더욱 또렷해진다. 이들의 기록은 전쟁과 잊혀짐, 그리고 상처로 59년을 하루같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이 기억을 함께 나눌 전우가 몇 명이나 더 참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들은 이렇게 2009년 9월 14일을 기록한다. 야, 완전히 틀리셨어. 어? 그렇게 모래사장에 있었는데 이게 아주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나? 응? 장사리 앞바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곳을 다시 찾은 학도병들의 모습들이다. 59년 전 그날처럼 9월 14일 이들은 또다시 그 상륙 시점에 도달했다. 선상 문을 열고 여기서 뛰어내려서 선두 바다고요. 어떻게 와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상륙했는지 지금 와서 와 정말로 일중대의 전멸, 7명의 특공대 상륙, 그리고 도하. 이곳에서부터 상륙이 시작됐다. 참 말이 안 나와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우리 뭐 보상도 필요 없고 당분간 명예만을 회복시켜달라. 이겁니다. 저기 아주 상당히 얕은 비네, 그지? 이들이 치른 대가에 비해 원하는 것은 어쩌면 작은 것일지도 모른다. 기록이 기억보다 선명할지라도 누군가의 기억은 기록보다 선명할 수 있다는 믿음. 동지들이여 잘 있거라. 윤순이가 또 왔다. 내년에 또 보자. 못 난다. 눈 모르고 우산 보러 와서 거의 잠 잘 자서 우리도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만납시다. 죽지 않고 살면 내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거기 잠들고 계시오. 동지들이요. 오늘 우리 동지들에게 경례! 시간은
모든 것을 지우는 힘이 있다. 때로는 그 힘이 사람들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보존하고 함께 나눠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내년 9월 14일 이들이 이 바다에 와서 그날의 기억을 다시 쓰는 것처럼